태국, 동남아시아의 빛나는 심장으로 종종 칭송받는 이 나라는 상징적인 황금 사원과 풍부한 문화적 활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관광지들 아래에는 놀랍고 덜 알려진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내 임대 문화에서 자정 휘파람 금지와 같은 독특한 법까지. 이 사실들은 당신을 표면을 넘어서는 짜릿한 모험으로 이끌 것이며 미소의 나라의 흥미롭고 놀라운, 때로는 논란이 되는 면모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진실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독수리 날기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세요. 1. 레드불의 태국 기원.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에너지 음료 중 하나인 레드불은 그 기원을 태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태국의 기업가인 찰러 유비디아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 음료는 크라팅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는 레드불을 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탄산 버전과는 달리 원래의 태국 음료는 비탄산이었으며 주로 트럭 운전사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빠른 에너지 부스터로 설계되었습니다. 브랜드의 글로벌 여정은 오스트리아의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시츠가 크라팅댕을 접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테시츠는 찰러와 협력하여 음료를 재구성하고 탄산을 추가하여 레드불로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국제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크라팅댕은 여전히 태국에서 사랑받는 필수 아이템으로 남아 있으며 태국이 글로벌 소비자 제품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날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처음이라면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이 논란이 된 아내 임대 현상. 파타야에서의 아내 임대 개념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학이 결합된 흥미롭고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일부는 이를 방문객에게 동반자를 제공하고 지역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호이익이 되는 어레인지멘트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권력 불균형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법적 보호가 부족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임시관계 중 일부는 진지한 약속이나 결혼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 현상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깊은 사회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게 더 나은 교육과 대체 생계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평등을 촉진하고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기이한 법. 공공장소에서의 속옷 착용. 태국의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법은 겸손과 예절을 강조하는 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법의 집행은 드물지만 이 규정은 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태국에는 또한 다른 독특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밟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왕을 존경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매일 울려 퍼지는 국가 가락이 재생될 때 존경의 의미로 일어서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태국은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LGBTQ 수용의 등대로 돋보이며 특히 트랜스젠더 카토이 또는 레디보이로 불리는 데들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패션, 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인 미스 인터내셔널 퀸과 같은 행사들은 태국이 다양성과 재능을 축하하는 문화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여전히 성별 변경에 대한
법적 인정 부족과 직장 내 차별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신발을 벗는 문화적 의미. 태국에서는 집, 사원, 특정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이 단순한 관습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불교의 청결과 존경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집과 신성한 장소 밖에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태국 가정에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슬리퍼를 제공하며 이는 청결과 편안함에 대한 중시를 상징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은 지역 전통을 존중하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방법으로 문화적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현지인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여성과 승려와의 접촉을 피하는 전통. 태국 불교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승려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건을 직접 손에 건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려의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입니다. 여성은 대신 헌물을 지정된 쟁반이나 천에 놓습니다. 이 관습은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태국 불교 전통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는 여성들은 문화적 민감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태국의 영적이고 문화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 바벨디의 이야기. 태국의 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눈에 띄는 곳에 벨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벨을 울리는 것은 단순한 제스처 이상입니다. 이는 관대함의 발표로 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료를 대접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로 인한 환호와 동료애는 태국 밤문화의 활기찬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벨을 울리면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비용을 미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발한 전통은 저녁 외출에 유쾌한 변화를 추가하며 태국의 밤문화의 생동감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8. 독특한 군 복무 추첨. 태국에서는 매년 군 복무 추첨이 1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감정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지역 모집소에서 진행되며 사람은 군 복무 여부를 결정짓는 카드를 뽑게 됩니다. 빨간 카드는 의무 복무를 의미하며 보통 2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반면 검정 카드는 면제를 나타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종종 가족들과 커뮤니티가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이게 하여 기대와 긴장감이 어우러집니다. 트랜스젠더 개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의학적 평가가 포함되며 많은 사람들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포용성을 보여주지만 성별 인식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군 복무 추첨은 태국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축하와 불안이 뒤섞인 중요한 통과 의례로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역학을 반영합니다. 9. 자정의 휘파람과 영적 믿음. 태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자정 이후 휘파람을 불면 금기시됩니다. 이는 태국의 영적이고 미신적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밤에 휘파람 소리가 악령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태국의 애니미즘, 불교, 그리고 민속의 매혹적인 융합을 보여주며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로 알려진 영혼에 대한 믿음은 태국 전역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가정과 상점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달래고 존경하기 위해 작은 신성한 집인 피하우스를 두고 있으며 꽃, 향, 음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구식 미신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관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태국의 영적 유산과 문화적 뿌리의 지속적인 영향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 부적시장 탐험. 서민. 태국의 번화한 부적시장은 영성과 상업이 결합된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이 작은 유물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며 그 주인에게 보호, 번영, 심지어 사랑에 대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지닌다고 믿어집니다. 많은 수집가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적을 찾으며 특히 존경받는 승려에 의해 축복을 받은 부적이나 고대 사원과 관련된 부적을 선호합니다. 이 시장들은 전통적인 믿음과 현대적인 생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며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매혹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시장을 탐험하는 것은 태국의 영적 세계를 여는 눈을 열어주는 여행입니다. 각 부적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은 문화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11.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문화적 민감성.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PDA 드물고 종종 부적절하게 여겨집니다. 키스, 포옹, 과도한 신체적 친밀감과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순간에만 허용되며 이는 태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겸손과 상호 존중을 반영합니다. 손을 잡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보다 공개적인 제스처는 현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 규범은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예의와 자제력을 중시합니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존경스럽고 조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예절을 따르는 것은 문화적 민감성을 나타내며 태국 사회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2. 왕실에 대한 존경. 태국 왕실은 깊이 존경받고 있으며 왕실을 존중하는 것은 태국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왕실을 향한 불경스러운 행동, 예를 들어 왕의 이미지가 담긴 물건을 훼손하거나 잘못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왕실 모독법이 적용되며 이는 중대한 처벌을 초래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식 행사에서 왕실 국가를 부를 때 일어서는 것과 같은 공개적인 존경 표현은 왕실에 대한 광범위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관습을 따르는 것은 예의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태국 왕실 전통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3. 발과 머리의 신성함. 태국 문화에서 발은 신체의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으로 간주되며 이는 상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발로 사람을 가리키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가구에 발을 올리는 등의 제스처는 불경스럽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친근한 제스처일지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종교적인 환경에도 적용되며 불상 앞에 발을 향해 앉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문객들은 특히 사원을 방문하거나 현지인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수완나품 공항의 신비한 명성. 태국의 가장 큰 공항이자 가장 현대적인 관문인 수완나품 공항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로 유명합니다. 유령의 출현,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신비한 사건들이 공항의 불길한 명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공항 건설 당시 불교 승려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피하우스와 사원들이 설치되어 땅의 영적인 본질과 현대적인 중심지로의 변화를 조화롭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이와 같은 관습은 태국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독특하게 보여줍니다. 고대의 영적 믿음이 최첨단 인프라와 공존하는 모습은 유령을 믿든 아니든 공항 경험에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15. 태국 여성, 따뜻함과 우아함의 구현.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태국의 명성은 특히 태국 여성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 예의, 환대로 유명하며 세계 곳곳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분주한 도시를 넘어 태국의 고요한 시골에서는 그들의 따뜻함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는 현지인들이 호기심과 친절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태국 여성들은 나라의 문화유산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춤 공연에서부터 태국 공예의 정교한 예술성, 진정한 태국의 요리 경험까지 이들의 기여는 태국의 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여행객들에게 환영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태국의 독특한 전통을 보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아함, 문화적 자부심, 개방성의 결합이 태국을 특별한 여행지로 만들며 방문객들은 진정으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 송크란, 태국의 기쁨의 물 축제. 송크란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의 열정적인 새해 축제로 전국적으로 물싸움과 깊은 문화적 전통이 특징입니다.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정화를 상징하고 불운을 씻어내어 새 출발을 맞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하지만 송크라는 또한 영적 성찰과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태국 가정은 사원에 방문하여 공덕을 쌓고 전통 의식에 참여하며 노인들에게 향기로운 물을 부어 존경을 표합니다.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송크란 동안 활기찬 축제의 중심지로 변하며 거리는 물싸움의 전장이 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적 몰입과 재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송크란의 활기찬 에너지와 영적 의미는 태국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축제 중 하나로 만듭니다. 17. 임시 승려가 되는 의식, 통과 의례. 임시 승려로의 출가는 부아프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많은 태국 남성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전통입니다. 결혼이나 직장 시작과 같은 중요한 인생 사건을 앞두고 자주 행해지는 이 관습은 몇 일에서 몇 주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 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가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샤프란 색의 옷을 입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여기에는 명상, 경전 공부, 엄격한 계율 준수가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이 행동을 엄청난 영적 공덕의 원천으로 보고 참가자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은 선택사항이지만 불교가 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 챙김, 겸손, 삶의 무상함을 중요시합니다. 부아프라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배우는 방문객들은 태국 문화가 형성된 영적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 태국의 높은 불륜율 탐구. 태국에서 보고된 불륜율은 50%를 초과한다고 자주 언급되며 이는 문화적 및 사회적 역학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느슨한 관계 태도, 사회적 기대, 태국의 번화한 밤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직장이나 이주로 인해 장기적인 분리가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성평등 증진, 파트너 간의 소통 향상,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 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상호 존중과 충성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더 강하고 건강한 관계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태국 사회가 사랑과 충실함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9. 존경심을 표현하는 앉기 예절. 태국 문화에서 앉는 자세는 존경을 나타내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며 특히 사원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승려나 불상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너무 격식 없고 불경스럽게 여겨집니다. 대신 방문객들은 다리를 모아 앉거나 한쪽으로 접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성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발을 향하는 것은 금기시되며 발은 신체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원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도 적용되며 발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은 마음 챙김과 존경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지킴으로써 문화적 민감성을 나타내며 태국의 깊은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을 따르는 것은 방문객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태국 문화와의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 35,000개 사원이 있는 나라. 영적이고 건축적인 유산. 35,000개의 사원이 있는 나라라는 태국의 별명은 그 나라의 풍부한 영적 전통과 건축적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이 사원들 즉 왓왓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교육, 문화 보존, 지역 사회 모임의 중심지입니다. 각 사원은 불교와 태국의 장인 정신에 대한 세계의 헌신을 반영하는 걸작입니다. 방콕의 왓 프라, 깨우 에메랄드 부처 사원에서부터 치앙라이의 왓 롱쿤 화이트 템플까지 이들 랜드마크는 영성과 예술적 브릴리언스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주요 건축적 특징으로는 금빛 체디, 정교하게 조각된 문, 다양한 포즈의 평화로운 부처상들이 있으며 각 상은 불교 가르침의 다른 측면을 상징합니다. 사원은 종종 연꽃, 나가, 신화 속 뱀, 수호 신상 등 상징적인 모티프를 포함하여 디자인에 여러 의미를 더합니다. 방문객들은 사원에 입장하기 전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신발을 벗는 등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행동은 여행객들이 이 신성한 장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태국의 사원을 탐험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적이고 영적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행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공간을 통해 태국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 그리고 불교 가르침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활기찬 전통, 풍부한 문화유산, 깊은 영적 가치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여행지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각기 다른 매력적인 사실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독특한 면모를 드러내며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태국에 대한 이 흥미로운 통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